네,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의 최용숙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다행히 눈이 안 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저희가 그 양천구 입양아동 사망사건의 기자회견 후속으로 그동안 입양 후 사후의 사후 개선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늘 주장을 하였고, 그러나 그 입양 사후 입양을 가기 전에 친생 부모의 상담이나 아동의 보호를 입양기관에서 하는 것은 입양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늘 얘기를 하고요. 그거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그 신년 기자회견을 저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 기자회견 다 작성하고 나서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정말 제가 기사를 공유해 주셔가지고 오면서 읽었는데 너무 화도 나고,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면 이런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화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아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아이는 지금 요즘 반려견 입양하시죠? 반려견도 이렇게 입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아이가 키워보고 입양해서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고, 마음이 변하면 또 중단했다가 다시 할 수 있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인형이 아닙니다. 아이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저희가 처음 이 활동을 하기 이전보다 더 못한 그런 후퇴되는 느낌이 들어서 12년간 활동하는 저로서는 정말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입양 사후 사전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하면서도요, 모두 발언하시는 분들께서도 아마 오늘 신년 기자회견 관련해서 각자의 소신껏 발언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제가 참여단체는 쭉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제아동인권센터,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미혼모협회 아임맘,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뿌리의 집, 예람, 정치하는 엄마들, 청소년 부모 지원 킹메이커, 탁틴네일,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 네트워크, 한국한부모연합에서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성명서를 먼저 낭독을 하겠습니다. 성명서 낭독에는 한국미혼모지원 네트워크의 오영라 대표님과 미혼모협회 인트리의 안소희 국장님께서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내용이 대표해드릴까 약간 들리십니까? 수정한 걸로. 오케이. 네. 수정한 것으로 다시 배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입양 전 친생부모 상담과 아동 보호를 입양기관에게 맡기지 말라. 입양 아동인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입양 사후관리 개선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분명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양이 이루어지기 전 친생부모 상담과 아동 보호가 입양기관의 손에 맡겨짐으로 인해 벌어지는 비극에 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입양 전 친생부모 상담과 아동 보호를 더 이상 입양기관에 말아야 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요거 이게 다 안 돼가지고. 마이크에 문제가 있는지 마이크 아예 바꾸실까요 혹시 그러면? 아울러 입양 완료 후에는 입양으로 이루어진 입양 가족도 존중되어야 하며 입양 취소 또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구나 입양 후 아동을 변경한다는 것은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인이의 죽음 이전인 2016년 입양 부모의 학대로 안타깝게 사망하였던 은비 이야기부터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은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시 명백히 드러난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
다시 정인이의 비극에 이르렀다는 반성 때문이며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은비를 출산했을 때 은비 엄마는 17살의 미혼모였습니다. 은비 엄마는 은비를 키우고 싶어 24시간 어린이집에 은비를 맡기고 생계를 위해 일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 컸고 은비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싶어 은비가 21개월째 입양기관에 은비를 맡깁니다. 하지만 은비는 첫 번째 입양 전제 위탁 과정에서 학대를 받아 다시 입양기관으로 돌려보내졌다가 두 번째 입양 전제 위탁 중 입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하였습니다. 우리는 안타까운 은비의 사연에서 두 가지 문제에 주목합니다. 첫째, 은비 엄마가 입양 동의정 상담을 받을 때 양육 지원에 대해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았더라면 은비 엄마는 입양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은비 엄마는 입양기관에 은비를 보낸 뒤 은비가 겪는 어려움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은비가 뇌사 상태에 빠져서야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은비가 입양 전제 위탁 과정에서 학대받는 것을 알았다면 은비 엄마는 입양을 처리하고 은비를 데려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안타까운 아동의 죽음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양기관이 입양 동의 전 친생부모의 상담과 입양 완료 시까지 아동보호를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현행 입양특례법 제13조는 입양기관은 입양 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에 충분한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입양부모의 상담을 입양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입양을 보내는 것이 목적인 입양기관이 친생부모의 양육보다는 입양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2011년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20조 사항이 개정되어 입양기관들은 기본생활 지원을 위한 미혼모 가족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반대하여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러자 헌법재판소에서는 2011 헌마 363 판결에서 입양기관이 출산 전후의 미혼모와 그 자녀들의 기본생활을 위한 미혼모자 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자녀 양육보다는 손쉬운 입양을 미혼모에게 권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로 입양기관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하였고 입양기관들은 미혼 여성의 임신 출산 시기를 지원하는 미혼모자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입양기관이 미혼모의 임신 출산 시기에 지원시설 운영을 통해 개입하는 것은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입양특례법은 입양 동의 전 친생부모의 상담을 입양기관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입양 동의 전 상담을 누가 했는가에 따라 아동의 평생이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친생부모의 양육보다는 입양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은 입양기관에게 이 절차를 맡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입양 동의 전 친생부모의 상담은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양육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제공하고 양육의 의지를 격려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만일 친생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사정이 학업 계속, 취업 준비 등으로 단기간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가정위탁 등의 일시보호체계에서 아동을 양육하면서 친부모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입양의 법률적 효력과 친생부모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친생부모의 상담이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입양기관이 아닌 공적 아동보호체계에서 이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입양 완료될 때까지 아동보호를 입양기관에 맡기지 말라. 입양특례법 제22조는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기관이 아동을 입고 친권자의 친권 행사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친권자가 입양의 동의를 철회한 때에만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입양 숙려기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을 뿐더러 입양기관에게 아동보호를 맡김으로써 입양 완료 전까지 지켜져야 할 원가정 보호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입양특례법에서 규정한 입양 숙려기간은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 기간 동안 입양을 금지하여 친생부모가 입양보다는 아동의 양육을 결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자는 취지에서 둔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입양 숙려 기간의 경과가 의미하는 것은 입양 금지 상태가 해소되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현실은 입양 숙려 기간이 지나면 입양 기관이 아동을 인도해 가면서 아동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행사하고 입양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면서 신생 부모는 아동의 소재 및 신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가정 보호의 원칙은 입양 숙려 기간이 지나도 법원의 입양 허가가 있기까지는 변함없이 지켜져야 하는 원칙입니다. 신생 부모는 아동을 만나면서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당장 신생 부모가 아동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여건이 마련되기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과 아동의 일시 보호 체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아동의 일시 보호 후에 다시 친생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숙고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입양 기관이 아동을 보호하고 정권을 행사하면서 친생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가정 보호의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심지어 친생 부모가 입양의 동의를 철회하고 아동을 다시 찾아오고자 하여도 아동의 소재를 알아내는 것도 쉽지 않았고 입양 기관의 제재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이제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입양 완료 전 아동 보호는 입양 기관이 아닌 공적 아동 보호 체계에서 담당해야 하며 입양 기관의 장이 아동의 후견인을 맡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않으며 이 기간 중에도 친생 부모에게 충분한 상담과 함께 아동의 소재와 신생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입양 전 친생 부모의 상담과 아동 보호를 입양 기관에 맡겨서는 안 되는 이유는 입양 기관은 원가정 보호의 원칙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달 동안 정인이를 뱃속에 고이 품었다가 정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정인이의 친생부가 자신이 양육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동안 정인이를 맡아서 키워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정인이는 가족 위탁 등의 일시 보호를 받다가 다시 친생부의 품으로 돌아가서 사랑받는 아이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른들이 부족하여 정인이에게도 은비에게도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한 미안함과 아쉬움이 가슴을 칩니다. 아동이 원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동안 입양 절차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원가적 보호의 원칙을 지키고 입양 동의 전 친생 부모의 상담과 입양 완료 전 아동 보호는 입양 기관이 아닌 공적 아동 보호 체계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개선을 촉구합니다. 공적 아동 보호 체계에서 입양 전 친생 부모 상담과 아동 보호를 한다면 친생 부모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따른 지원 방안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오영라 대표님과 미혼모협회 인트리 안소희 국장님께서 저희 성명서를 낭독해 주셨습니다. 구호는 모두 발언 다 마치고 난 후에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 한부모 연합 전영순 대표님의 발언문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한부모 연합 전영순입니다. 저는 또 다른 정인이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입양 아동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죽어갈 때 보건복지부에는 뭐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생후 16개월인 정인이는 지난해 2월 입양되어 5월부터 정인이가 부모에게 학대받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가 3차례나 경찰에 접수됐지만 경찰은 모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고 그 사이 정인이는 학대로 죽어갔습니다. 이처럼 정인이의 학대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거나 사후관리에 소홀한 정황들이 소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트는 타 기관의 책임을 넘기기에 급급했고 정부는 입양기관 업무 매뉴얼 보완했다는 것 외에는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입양제도의 허점은 정부의 아동보호 체계가 얼마나 부실한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몇몇 입양을 고민했던 엄마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출산 후 양육을 결심하자 무슨 거래에 실패한 사업자 같은 표정을 지으며 뒤돌아섰다. 나는 그때의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다. 또 한 명의 이야기입니다. 출산 후 퇴원 하루 만에 복지사가 입양을 노골적으로 종용했다. 입양 상담을 했던 입양기관의
된 듯한 모멸감을 느꼈고요. 수치심까지 느꼈다. 이것은요, 입양 과정에서 더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될 생명이 아닌 그 아이들은 거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이를 바꾸어도 된다. 바꿀 수 있다. 입양을 철회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입양 기관에서 하는 이야기와 뭐가 다릅니까? 아이들은 물건이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하고 반품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혼자 아이 양육하는 것에는 문제적으로 하면서 입양은 좋은 일, 선한 일로 미화되어 아이들이 사후관리는 뒷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직업을 가진 양부모 아래서 자라는 것이, 입양이나 시설로 보내지는 것이 왜 친생부모가 양육하는 것에 우선해야 합니까?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양부모 중심, 결혼 중심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친생부모가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 양육을 적극 도우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입양은 차선이어야 함에도 지금의 절차는 입양을 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는 입양 절차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아동보호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돌아보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으로 입양제도의 허점도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났고요. 또 지난 60여 년간 입양제도의 운영을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두고 방치해온 정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 양부모에 대한 교육과 검증, 양부모와 아동의 기련, 입양 이후 사후관리까지 거의 모든 입양 절차를 지금처럼 전적으로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둔다면 또 다른 정인이는 계속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가족 문제로 치부하는 경찰의 안일한 태도 또한 언제든지 또 다른 정인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보건복지부에 요구합니다. 입양기관의 매뉴얼 보완이라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입양 절차 및 관리감독 전반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아동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과 입양 시스템을 확립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영순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치하는 엄마들의 박민아 활동가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박민아 활동가입니다. 지난 17일 탯줄도 떼지 못한 아기가 창문 밖으로 내던져져서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혼자였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지원도 없었습니다. 만약 출산 전 그 엄마에게 제대로 된 도움과 조언과 공적 지원이 있었다면 아마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그 아이와 엄마를 지켜낼 수도 있었습니다. 입양특례법 3조 제1항에는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입양 동의 전에 입양기관에서 친생모를 상담한다는 것은 과연 아이가 그 가정 안에 자랄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원에 대한 것을 상담해 줄까요? 아이가 과연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할 권리를 그 엄마와 아이에게 알려주긴 할까요? 10달 동안 아이를 지켜내온 엄마입니다. 10달을 함께 해온 아이와 엄마입니다. 아이와 엄마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양육 환경에 대한 공적 지원이 있었다면 엄마들은 조금 다른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10달 동안 아이를 지켜내온 엄마에게 입양만이 아이를 위한 길이라고 입양기관 상담 과정에서 혹시 강요해 왔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공적 돌봄 강화를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 2회 신고 시 즉시 분리한다는 대책이 나왔을 때
저희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즉시 분리했을 때 아동이 믿고 갈 만한 안전한 그런 아동 보호 기관 한국에 있습니까? 그런 공적 기관 도대체 있습니까? 현재 입양 전 아동, 입양 후 아동,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정부는 무엇을 도대체 하고 있습니까? 아동학대 받고 분리되어 온 아이들을 위해 도대체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입양 기관에만 의지하며 공적 돌봄 체계에 대한 어떤 의지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주 조금의 의지라도 있다면 11일 제출한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을 보건복지부는 당장 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입양 후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으면 취소할 수도 있고 아이를 바꿀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이는 소모품이거나 제품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아동 인권 수준으로 저출산을 얘기하고 아동학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동복지법 제3조 2항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아동은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모든 아동은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온 마을이 키워내는 아이는 이 아이는 키우고 저 아이는 안 키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온 마을이, 온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지금도 어디선가 제2의 정인이가 계속 생겨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2의 정인이가 생기지 않기 위해 우리는 단지 분노로 끝낼 것이 아니라 단지 춤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한 과정, 한 스텝, 그 스텝 안에 잘못을 짚어내고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정치하는 엄마들의 박미나 활동가님의 발언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9월을 원래 준비된 9월은 3가지였는데요. 하나 더 추가를 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9월을 외칠 거고요. 계신 분들은 마지막 문장만 2번 재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입양 동의 전 친생 부모의 상담을 입양기관에게 맡기지 말라. 맡기지 말라. 맡기지 말라. 2번입니다. 입양 완료될 때까지 아동 보호를 입양기관에 맡기지 말라. 맡기지 말라. 입양 완료 전까지 원가족 보호의 원칙을 지켜라. 아동과 맞지 않으면 아동을 바꾼다는 게 말이 웬 말이냐? 정부는 아동보호 대책 다시 수립하라.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 네. 저기 구호할 때 손 들고 하는 거를 사진을 찍겠다고 하니까 마지막 거 제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정부는 아동보호 대책 다시 수립하라. 네, 혹시 기자님들 중에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 예, 다시 할까요? 네, 마지막 거 다시 하겠습니다. 정부는 아동보호 대책 다시 수립하라. 네. 네, 됐죠?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신가요? 네네. 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겠거든요. 아, 신년사에서 어떤 언급을 해야 했는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신년사에 잠깐만요. 정말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 너무 큰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는데요. 입양은 아이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것이지 아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게 적합한 아이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아이를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가정을 찾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청와대의 인식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든지 분리된 아동에게 정말 잘 키우는 가정을 찾아주자. 그거를 제대로 못하는 입양기관들은 책임을 묻고 그동안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라인에서 일했던 사람들, 아동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인구아동정책실장, 그리고 장관, 차관 이런 분들이 정식으로 국민 앞에 기자회견하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청장 사과하고 양천경찰서장 직위 해제당하고 그 학대당한 학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경찰관들 다 책임지고 그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아동보호 체계 쪽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게 결국 아동의 죽음을, 정인의 죽음을 가져온 거는 사실은 입양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 안 해서 학대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의 제방을 잘 세우면 홍수가 안 나는데 그 제방이 부실하면 그 물길이 집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나중에 물이 침수가 안 되도록 하는 게 학대라면 아이를 제대로 입양해서 처음부터 사고 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입양기관의 책무인데 결국은 원인을 제공한 입양기관이나 그에 대해서 감독 체계에 있는 모든 보건복지부의 그 책임은 아직도 제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인수와 아동의 보호와 아동의 입양 적격성 판단과 입양 부모의 적격성 판단,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공공의 체계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8년 동안이나 이거를 민간에 맡겨두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아동의 생명과 아동의 삶의 보호, 이것은 국가의 공공 책임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 시민 모두의 책임입니다. 입양기관의 생태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아동인권 보호와 모순되고 이해 충돌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왜냐하면 입양기관은 더 많은 아이들을 입양 보내라고 하는 사업적 특질이 있는데 그 특질을 가지고 어떻게 입양 과정에서 입양 부모 자격 없다고 떨어내고 그러겠습니까? 자격 없는 입양 부모라도 아이를 데려가면 사업이 잘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정인이 엄마가 사실 자격이 없다는 게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입양기관의 사회복지사도 자격이 없는 걸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보낸 거 아닙니까? 입양기관 책임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동의 결연과 아동의 보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아이를 처음 만난 그날에 바로 입양을 결연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이하고 애착도 형성이 안 되는데 애착이 형성되려면 아이가 있는 위탁 부모 집에 가가지고 여러 차례 들여다보고 아이와 관계를 맺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래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 애착도 없는데 그날 바로 결혼해서 재판소에 가서 결혼 판단받고 그게 말이 됩니까? 입양기관은 정말로 이번에 아이를 죽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처음입니까? 2014년에 미국으로 입양간 현수가 죽었습니다. 부모한테 맞아서 NSC의 공무원이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이라크 전쟁에 나가서 결국은 PTSD 앓고 있다는 걸 알고도 보냈습니다. 죽지 않습니까? 2016년에 은비가 죽었습니다. 입양결은 제대로 안 했습니다. 이쪽에 보냈다가 두들겨 맞고 온 아이를 저쪽에 환급하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거기서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일이 일어나다가 이번에 또 일이 터졌습니다. 사실 저희가 살펴본 대로는 거의 1년에 입양 보내진 아이가 하나씩 죽었습니다.
입양기관이 뭐 하는데요? 이렇게 매년 아이를 보냈는데 아이가 죽는데 입양기관이 저렇게 얼굴 내밀고 사과도 안 하고, 이게 무슨 기관이 이런 기관이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이렇게 하기 살아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책임은 정말 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와 감독, 아동의 생명 보호, 아동의 인권 보호, 그거 제대로 못한 정부 책임져야 됩니다. 왜 보건복지 장관은 나와서 국민 앞에 사과 안 해요? 그렇게 하고도 살아도 되는 거예요? 맨날 뭐 지원해주고 그런다고 해결이 돼요? 차관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차관이 그랬습니다. 입양 절연 절차를 좀 공적으로 체계를 강화하자. A부터 Z까지 입양기관이 다 하는데 결연 절차만 결연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그 위원들 대학 교수들 시설장들 와가지고 회의 한번 하고 회의비 받고 집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공적 결연 좀 어떻게 보충하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 죽는 거 막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입양기관이 그렇게 아이를 죽이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입양기관에다 재정 지원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게 차관이 내놓은 대안입니다. 정말 한심한 대안을 내놓고 있는 게 지금 현 보건복지부입니다.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하실 말씀이, 지금 발언해 주신 분은 김도현 뿌리의 집 목사님이시고요. 네, 아주 오랫동안 입양 문제나 양육 미혼모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활동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그 신년 기자회견의 대통령님의 발언이 때문에 더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입양특례법 개정 때부터 함께 하셨기 때문에 더 분노하신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네네. 네. 지금 현재 공적 아동 보호 체계는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울 때, 그러니까 그 부모가 자발적으로 맡기거나, 그럼 아동 복지 시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가정 위탁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 학대가 일어난 게 아동 쉼터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체계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입양만 유독 이 공적 아동 보호 체계에 들어와 있지 않고 별도로 분리되어서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도 아동 보호 체계 안에 같이 들어와서 현재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중앙이 있는데 그게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입양 체계까지 같이 포함하는 방식으로 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답이 되셨겠죠? 네, 다음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뭐 할 얘기는 정말 많지만 저희가 사후 보도 자료 다시